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 약술론술 대비를 위한 스터디 교재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교재를 일단 뭐 덜컹 이렇게 만들어 놔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 원리를 반영하지 않는 교재는 사실 학생들에게 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풀리면 되는데 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으로 약술론술을 위한 이 준비가 부족한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 자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만은 약술론술 풀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 풀이를 상당히 압축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절반으로 어떤 경우 3분의 1 이렇게 줄여가지고 풀이를 공개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시게 되면은 이 교재를 사용해야겠구나를 아마 느끼실 텐데 일단 오늘은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뭐 국어는 사실 뭐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국어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수학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요 네 가지로 일단은 교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기출 문항을 일단 분류했어요. 분류하는 방식은 뭐 단원별, 난이도별, 주제별, 연계 방식별, 연결별 해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요. 총 397문항을 다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EBS에 나와 있는 실제 그 연계되었던 문제들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이제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실었어요. 세 권에다가 397 곱하기 2. 총 뭐 아시겠지만 이 2배의 분량으로 실었어요. EBS 문제가 있으니까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파워업 교재에 그대로 실었고요. 파워업 교재뿐만 아니라 아레나도 동일하게 이 내용대로 실어가지고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로직이에요. 분석을 먼저 했고 교재를 제작하고 사실 교재 제작은 끝났는데 출판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편집 마무리하고 있고요. 부스터 3권 중에서 1권을 일단 출판이 됐고 2권 3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EBS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업 및 아레나에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2024학년도까지는 약술론술 고사는 쌍두기 문제 출제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 변형 문제로 전부 다 출제했어요. 숫자와 식을 바꿨어요. 내용, 문제의 구조는 다 똑같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가천대가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간접 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제에다가 플러스 1, 삭제, 개념들을 삭제하거나 추가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게 이제 2단계 변형이에요. 한 번 정도를 추가시켰어요. 3단계는 뭐냐면은 간접 변형을 2번 한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뭐 산술 기하 평균이 들어가고 갑자기 막 지수로고 하면서 역함수가 막 들어가 버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변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분명히 EBS 교재는 마찬가지인데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구성과 제작에 대한 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간접 변형한 부분들을 아셔야지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변형될 것인 거라는 것을 사실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분 연구원들이 다 수학과랑 수학교육과 뭐 수능 만점자 이런 분들이 다 연구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397문항을 이렇게 다 분류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교재에서 출제했는지를 쭉 적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다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다 분류한 다음에 이 교재를 다 그대로 이 주제별로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 용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배열이죠. 그다음에 연계 방식 실었고요. 그 다음에 연계율까지 다 실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류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파워업, 우리 이제 파워업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던 파워업 교재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쭉 해서 어디나 연계됐는지를 다 적었어요. 뭐 연계는 거의 대부분 다 됐죠.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EBS 문제를 대부분 다 실었으니까 다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다만 사실은 이제 뭐 적중률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죠. 왜냐하면 변형을 시켰으니까 가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모든 문항들을 가져왔지만 저희가 뭐 변형시킨 것은 기존의 가천대가 하던 방식대로 직접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변형한 것에 대한 어떤 적중률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 문항을 다 실었기 때문에 적중률은 100%라고 일단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얘기합니다. 총 문항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가천대는 전체 다 가져왔고요. 을지대학교 21문항, 공학대 18문항, 기술교육대 20문항, 홍익대학교 7문항, 상명대 20문항, 서경대 쭉 해서 쭉 하고 올해 이제 국민대학교 모의고사 다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대 모의고사 실었고요. 을지대 모의고사 실었고요. 모의고사도 공개된 것들은 다 실었어요. 추가로 혹시 이제 모의고사들이 공개가 되면 더 늘 건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397문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항을 완벽하게 다 분석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약술론술을 가르치는 학원, 약술론술을 뭐 도입한 어떤 곳보다도 출제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여러분 알겠지만은 투입 인력, 그다음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저는 항상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막연하게 도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출제가 된 이 내용들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자신 있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도움 주겠다라고 제가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매년 이걸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제 원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년도 얘네들이 출제하는 원리예요. 요 문제가 레벨 3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천대가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어떻게 변형시켰냐면요, 요 식을 요렇게 바꿨어요. 절대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변형시켰어요. 요것이 간접 변형 1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내용들 중에서 기억, 니은을 빼고 디귿만 집어넣은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 연속 올 때 요것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간접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접 변형 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형을 가천대가 작년부터 갑자기 막 깊이 있게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기미는 보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대거 쫙 문제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이 문제를 보면 새로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출제 원리를 알면 이렇게 출제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문제가 기억이 날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교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2차 함수를 이렇게 바꿨어요. 3차 함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수능 완성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대 나왔는데 저희는 최소값, 최대값을 전부 다 구하라고 이런 식의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 변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극대국소를 활용하여 최소값, 최대값을 도출하는 2단계 변형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기출을 주제별로 분류했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그쵸? 이렇게 쭉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지수와 로그 안에 지수 계산이라는 주제별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할 때 상당히 도움 되겠죠. 그리고 도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표기했냐면은 이렇게 표기했어요. 점수가 반영될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을 것인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반영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구분을 나눠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감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워업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부스터 교재가 출제 원리를 전부 다 분석한 거라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메인 교재,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수능 특강을 제작할 때는 이 출제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 수투 고 200문항, 250문항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존 방식으로 직접 변형한 문제를 다 실었어요. 그런데 수능 완성하고 심화 교재에 나와 있는 한 5, 600문항 정도는 뒤에 제작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걸 다 집어넣어요. 1단계 숫자와 식을 변형한 직접 변형 문항은 40%. 그 다음 2단계 개념을 추가시켜서 1회에 간접하는 간접 변형 40%. 그 다음에 연계 개념을 추가 2회를 시켜가지고 간접 변형하는 20% 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약술논술은 EBS의 단순 반복으로는 완벽한 대비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문항에 적용되는 개념과 또는 더 추가로 될 개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계 가능한 개념들을 전부 다 학습해 둬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지금까지 분석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현재 EBS 교재를 깊이 있게 파도 이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변형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실제 이 문제를 뭐 수학교육과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안목에서 이렇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하나를 추가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함수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역함수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문제 중에서 여기서 역함수를 하나 추가시켰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범위를 집어넣었어요. 범위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좀 풀 때 범위 맞게끔 이런 식의 변형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어떤 그 문항 훈련을 시켜서는 준비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많이 다 바꿔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소값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이용되는 것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가천대가 산술기하 평균 이용한 문제들을 추가로 문제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단순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반복으로는 준비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수학은 그래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어는 쉽기 때문에 국어는 전체 제시문에 키워드 중심의 큰 굵직굵직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은 틀릴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방향을 기존 방식 그대로 하는데, 물론 최근에 출제가 약간씩 변형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조만간에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 테니까 약수논술고사의 결판은 수학으로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학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